한중일의 재정 상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은 정부가 세금과 공공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지출할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성장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기구는 만능이 아니며 민간이 공급하지 않는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합니다. 재정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누진세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합니다. 재정은 경기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수요를 촉진하고 경기 과열 시에는 긴축 재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합니다. 재정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방, 치안, 외교, 재난 대응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사회 시스템의 보험 기능을 수행하고 위기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합니다. 재정은 교육,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재정은 국가 운영의 핵심 도구이고 경제 성장과 발전의 토대이며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며 국가의 신뢰와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는 수단이란 점에서 중요합니다. 주요국들의 GDP 대비 정부 지출 규모와 인구 대비 재정 지출 수준을 비교해보면 프랑스의 경우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약 57.2%에 달합니다. 인구 1인당 정부 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입니다. 오스트리아는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약 56.3%, 인구 1인당 정부 지출 규모는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핀란드는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약 57.5%, 인구 1인당 정부 지출 규모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미국은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약 36.3%, 인구 1인당 정부 지출 규모가 크지만 복지 규모나 공공서비스 면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복지 및 공공서비스 역할이 크기 때문에 GDP와 인구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 큽니다. 재정 지출 증가는 조세 부담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조세 부담률, 즉 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국민 부담률은 조세뿐 아니라 연금, 사회보장기여금 등 공적 부담을 포함시켜 GDP와 비교한 지표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약 33.9%, 평균 국민 부담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국제기구, 학계, 각국 정부가 주목하는 글로벌 재정 이슈 중에는 부채와 적자 관리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에너지 전환 투자 부담, 국제협력 및 지정학적 요인 등이 포함됩니다. 첫째,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경기 부양책,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 증가로 많은 국가에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들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100% 이상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외화 표시 채권 의존도가 높아 부채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큽니다. 둘째, 사회보장비 지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의료, 노인 돌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세부담 증가대 노령층의 사회보장 요구가 정치사회 갈등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재정 회복과 긴축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른 현상을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긴축 논의가 재개되었지만 반대로 적극적 지출을 지속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IMF는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권고 중입니다. 넷째, 남반구 국가들의 부채 위기가 심각합니다.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등 신흥국의 채무 불이행 사례가 속출하고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으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G20과 IMF는 채무 재조정 협의체를 통한 구조조정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이 큽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탄소 포집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연간 1,000억 달러씩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연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섯째, 국제조세협력과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가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디지털세, 조세, 회피 방지 등 국제 공조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일곱째, 지정학적 갈등으로 군사비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중동 불안정 등으로 국방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국방비 증대는 사회복지와 교육 등 다른 재정 지출을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여덟째, 인플레이션과 금리 환경 변화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므로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줍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채금리가 높아져 차입 여건이 악화되었고 일부 국가에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홉째, 디지털 전환과 재정 관리 혁신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재정 투명성 강화, 부패 방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사이버 보안 문제는 새로운 도전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중일의 재정 상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약 25 내지 27%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인구 대비 정부 지출 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한국은 복지국가형 고지출 구조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세 부담률은 2023년 기준 약 19%로 OECD 평균 약 33%보다 매우 낮으며 국민 부담률도 약 27 내지 29%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한국은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비중이 낮고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등 간접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세수 기반이 약하고 세입 구조가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국가 채무 비율, 즉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2010년대 초반 약 30%였으나 2025년에는 약 60%까지 급등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아직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건강보험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좌파 정부의 지나친 반기업, 친노동 정책과 소비 쿠폰 등 포퓰리즘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정 건전성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24 회계연도의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약 104.8조 원으로 GDP 대비 4.1% 수준이며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의 적자 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함으로써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정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세입 기반이 취약합니다. 낮은 조세 부담률로 인해 세수 여력이 부족하며 탈세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아 세원 포착률이 낮은 편입니다. 둘째, 복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초고속 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현재의 재정 지출 구조로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셋째,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OECD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경제 성장률 둔화와 맞물리는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재정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치사회적 갈등이 재정 개혁을 방해합니다. 증세 논의에는 정치적 저항이 크고 복지 확대 요구는 경쟁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출 구조가 비효율적입니다. 지역주의와 정치적 영향으로 선심성 사업과 중복 투자가 반복되고 지방 재정의 낭비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 SOC, 복지 지출 부문에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국의 재정 상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거대한 규모의 재정을 운영하면서도 구조적 제약이 많고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합니다. 중국의 2023년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약 32 내지 35%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한국보다는 높습니다. 다만 중국은 국유기업,
투자,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구 지출이 통계에 온전히 잡히지 않아서 광의의 재정 규모는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의 60% 이상을 집행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2023년 기준 공식 조세 부담률은 약 16 내지 17%로 한국,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사회보험료, 수수료, 기부금, 국유기업 이익 이전 등 각종 준조세를 합치면 실질적 국민 부담률은 더 커집니다. 중국은 국유기업 이익 환수, 토지 사용권 매각 등 비전통적 세입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기업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고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특징을 지닙니다.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는 약 25 내지 30%로 낮은 편이나 지방정부 채무는 6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IMF 기준에 따른 2024년 GDP 대비 전체 정부 부채 비율은 약 83% 수준인데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구의 부채 등 숨은 부채까지 포함하면 GDP의 90 내지 100%에 이른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재정 수지는 코로나19 이후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의 2024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포함 재정 수지는 약 4.1조 위안의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약 4%였습니다.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인데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그 비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지출 초과와 특수채권이 숨은 적자의 핵심 요인으로 이를 그림자 부채라 칭합니다. 경기 하강,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은 세수를 감소시키고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 및 소비 진작 정책은 세출을 증대시켰습니다. 중국 재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정부 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급감했습니다.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구의 부채는 사실상 그림자 부채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세입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조세 부담률 자체가 낮고 부동산, 특히 토지 매각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경기 둔화 시 세수가 급감하여 재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셋째,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령층 인구 증가로 의료비와 연금 지출이 급팽창함에도 사회보장체계가 미비하여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넷째, 국유기업 회계와 재정이 불투명합니다. 국유기업의 이익 송출, 특수채권 발행, 그림자 금융 활용 등으로 재정 지표가 왜곡됩니다. 이 때문에 국유기업은 권력층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 건전하나 지방은 위험한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다섯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과거 6 내지 8%에서 최근에는 4 내지 5%로 둔화되어 세수 증가 여력이 축소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되면 재정 수지는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다음 일본의 재정 상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3, 4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재정 규모도 크지만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일반 회계 예산은 약 112조 엔이며 이 중 30%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경상세입만으로는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구조입니다. 조세 부담률은 약 30 내지 33% 수준으로 OECD 평균에 유사한 수준이지만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까지 포함한 국민 부담률은 45% 내외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소득세, 법인세 비중은 점차 줄고 소비세가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재정 건전성은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260%로 압도적으로 높고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약 6.2%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 지출이 세출의 큰 부분을 점했는데 2021 회계연도의 경우 그 규모가 GDP의 약 22.6%였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점점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초저금리 정책과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시장 불안은 억제되고 있으나 금리 상승 시 위험이 급격히 확대될 것입니다. 일본 재정의 첫 번째 문제점은 막대한 국가채무입니다. 정부 부채가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며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이 폭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과열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구조로 일본은 금리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보장 지출이 재정위기를 확대하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비, 연금, 요양비 지출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세입 기반이 취약합니다. 저성장으로 세입이 정체되고 각국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확산되고 있어서 세수 확대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 영향이 커서 손쉬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통화 정책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금리 인상이나 국채 매입 축소 시 발생할 충격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행은 경기 상황에 무관하게 저금리와 국채 매입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금융정책 수단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끝으로 한중일의 재정위기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위기 가능성은 국가 채무 비율뿐 아니라 재정 규모, 재정 지출 구조, 조세 부담율, 채무의 구성, 경제 성장률, 통화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 단기적으로 재정위기 가능성이 낮으나 경제성장 둔화 및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변동성에 따른 세수 불안정이 크고 적자율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준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재정위기 가능성은 낮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가 누적됨으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상환 압박이 가중되고 세수 기반이 불안정하여 재정의 취약성이 가중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재정 투명성이 낮고 그림자 부채가 존재하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작용함으로써 재정위기 가능성이 낮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부채의 구조적 문제로 재정위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막대한 국가 채무로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폭증할 것입니다. 저성장의 장기화는 세수 증가를 제한하고 고령화는 사회보장 지출 확대를 수반합니다. 일본은행이 출구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국가 채무 위기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채를 대부분 국내에서 보유하고 초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위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환경이 도래하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한중일의 재정지표, 문제점, 재정위기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